예, 저는 카이스트 산업디자인학과에 근무하고 있는 이우훈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강연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스마트 디자인을 위해 어떻게 기술을 사용해야 하나 이런 주제로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처음에 강연 요청을 받았을 때는 뭐 스마트 시티라든지 굉장히 큰 레벨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주로 하는 뭐 연구나 디자인 이런 게 도시 레벨은 아니고 뭐 커봐야 이제 환경 안에 이제 어떤 인터랙티브한 인스톨레이션이라든지 아니면 뭐 제품 레벨이라든지 뭐 이런 거라서 사실 규모는 상당히 이제 차이가 있다고 생각했고요. 그래서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이쪽에 이제 또 말씀하시는 게 이게 기술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나 이런 이슈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가지고 제가 이제 제 경험상 그런 부분을 공유할 수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오늘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사실 이제 저는 그 카이스트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기 시작한 지는 2002년에 부임을 했으니까 20년이 아직 좀 안 되고요. 이제 학부에서부터 산업디자인을 전공했고, 그러니까 한 꽤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제 디자인을 하다 보면은 디자인이 다른 분야하고 약간 다르게 굉장히 응용의 첨단이거든요. 사실 이제 자연과학은 어떤 면에서는 연구 개발, 그 탐구의 어떤 궁극이라고 그러면은 공학은 그거를 바탕으로 기술을 개발하죠. 그리고 이제 개발된 기술을 이용해서 디자인은 제품이라든지 뭐 서비스 이런 걸 이제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디자이너가 하는 일은 가장 이제 그런 어떤 일종의 학문의 어떤 뭐 체인이라 먹이사슬이라고 하면 그렇고 그런 그 일종의 트릴에 있어서 가장 응용의 첨단에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술이 뭔지 그 기술이라는 재료를 또 이용해서 디자인을 해야 되고 또 기술 자체가 디자인의 어떤 툴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뭐 기술과는 뭐 떨어져서 어떻게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기술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나 아니면 기술로 어떤 디자인이 가능한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고민을 해왔고요. 그 디자이너가 기술과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되나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 나름대로 뭐 경험 같은 걸 공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오늘 제가 그 말씀드릴 거는 한 4가지 챕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그 원더랩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 그 연구실 이름이고요. 이 연구실에서 하고 있는 뭐 작업, 프로젝트, 연구 이런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고 그 다음에는 그 상호작용 기술과 사용자 경험 디자인이라는 타이틀로 몇 가지 이제 사례 연구, 제가 한 거라기보다는 굉장히 기술이라는 재료를 굉장히 디자이너가 굉장히 이제 창의적이고 그 다음에 심미적인 어떤 퀄리티가 높은 단계로 이렇게 완성한 그런 작품들이죠.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굉장히 좋은 사례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말씀드리고 그다음 이제 디자인 띵킹으로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워낙에 디자인 사고법이라든지 디자인 방법론 이런 게 요즘에 또 그 디자인이 대중화되면서 많이 이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건 전통적인 디자인 띵킹일 수도 있긴 한데 제가 보기에 이런 차원에서 기술과 디자인이 서로 이제 만날 때 어떤 형태로 작업을 해야 하나 이런 거를 제가 좀 이제 요약한 챕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이 기술 민주화와 디자인이라는 겁니다. 기술 민주화와 디자인의 대중화 이런 챕터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기술의 발달이 예전에는 이제 굉장히 우리가 접근하기 어렵던 기술을 반대로 이제 굉장히 대중화시키죠. 그러니까 민주화시키고 특정 계층, 전문가들만 소유하거나 활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좀 더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디자인 쪽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나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저희 연구실이고요. 저희 연구실은 그 원더랩이라고 명명한 거는 그 좀 이름이 약간 촌스러울 수도 있긴 한데 원더풀 익스피리언스 UX를 디자인한다 라는 거 거기에 이제 좀 더 그걸 축약해서 원더랩이라고 이름을 지었고요. 사실 저희는 그 공대에 있다 보니까 그런 디자인과 그 다음에 예술과 공학 이 바운더리에서 그 좀 더 창의적인 사고를 하고 그거를 디자인의 결과물로 만들어내는 거 이제 그런 거를 지향을 합니다. 이제 그런데 그 안에서 특히나 저희는 놀이라든지 그 다음에 교육이라든지 이런 거 관련되는 토픽을 많이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즐거운 경험을 디자인하나? 그러니까 디자인의 대상이 대상화된 걸로도 여러 구분이 될 수 있지만은 추구하는 어떤 퀄리티라든지 가치 이런 걸로 보자면은 당연히 이제 효용이라든지 그 다음에 유저빌리티 여러 가지 추구할 수 있죠. 근데 저희는 즐거운 경험을 어떻게 디자인하나 이런 거에 좀
초점을 맞춰갖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뭐 원래 이제 그 연구재단 지원을 받아서 하는 이제 국제과제고요. 저희가 이제 과학관 같은 경우에 사실 가서 보다 보면은 그 과학적인 어떤 전시 콘텐츠가 사실은 이게 워낙에 이제 양적으로 많고 사람들과 직접적으로 어떤 인터랙션 할 게 아니고 이렇게 멀리서 이제 바라보는 형태로 많이 돼 있다 보니까 사실 과학 전시를 이렇게 보다 보면은 나중에 그렇게 굉장히 많은 어떤 정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는 게 거의 없을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경험이 많은데 저희는 그런 전시 기법, 전시하는 방법을 어떻게 좀 바꿀 수는 없을까? 그러니까 전시를 하고 또 경험하는 그 전시 콘텐츠를 경험하는 방법을 좀 바꿔보자 이런 취지로 사실은 어린이들 특히 이제 과학관 같은 경우는 타깃이 되는 방문자들이 좀 어린 층이 많잖아요. 뭐 유치원이라든지 초등학생도 많고 아니면 반대로 이제 어떤 면에서는 일반 성인도 있고요. 또 연세 드신 분들도 뮤지엄에 많이 갑니다. 과학관에. 그래서 뭐 그런 분들이 수동적으로 그 컨텐츠를 감상하는 게 아니라 좀 더 능동적으로 어떻게 하면 능동적으로 그런 전시 컨텐츠를 저희 감상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저희는 가능하다면은 보통 과학관에 있는 많은 그런 문자로 되거나 너무 많은 어떤 인포메이션을 가능하면 숨기고 그러니까 미니멀하게 이제 숨기는 거죠. 그걸 숨겨진 정보를 방문자들이 능동적으로 찾게 하는 방법 이런 거를 한번 하게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그런 매개하는 장치로 처음에 생각했던 거는 청진기였어요. 그래서 이제 전시품에 갖다 대면은 안에 있는 어떤 소리가 들린다든지 이런 걸로 했고 이제 발전이 되면서 사이언스 코프라고 명명한 이런 디바이스를 디자인하게 됐습니다.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이게 전시품이 있다고 그러면 전시품에 가져다 대면은 안에 숨어 있는 예를 들어 기계 메커니즘을 보시다든지 뭐 이렇게 소형 건축물이 있으면은 원하는 위치에서 좀 더 임자감 있게 어떤 인테리어를 구경하거나 캄브리아의 해저에 판넬이 있으면은 그 안에 생물들이 실제로 이제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게 하거나 그러니까 개미굴이 있으면 개미굴의 생태계를 실제로 각각 해당하는 위치에 갖다 대면은 그 생태계의 어떤 디테일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체 모형이 있으면 인체 모형 내부에 있는 어떤 디테일을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중요한 거는 이제 이 표면을 탐색해가면서 안에 있는 컨텐츠를 이렇게 감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키가 되는 거는 우리가 모든 정보를 다 펼쳐놓지 않고 펼쳐놓고 정보가 범람하면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갖지는 않죠. 호기심도 갖지 않고 거기에 압도당하고 그렇게 되죠. 그래서 가능하면 숨기고 그걸 액티브하게 좀 더 이제 능동적으로 탐색하게 하자라는 주제로 진행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2005에 HJ 학술대에서 그 크리에이티브 어워드에 이렇게 출품했던 작품인데 뭐 이제 사실 수업에서 나온 작품이기도 해요. 근데 이제 우리 연구실 학생이 했던 건데 뭐 이거 같은 경우는 따로 그 아까 컨텐츠하고 많이 달라요. 그런데 좀 더 심미적인 경험 우리가 보면은 일상적으로 느끼는 그런 제품을 좀 더 전혀 다른 방식으로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이 친구가 관심 있었던 거는 이렇게 약간 영속적이지 않은 입자들 특히 이제 뭐 눈 같은 거죠. 눈이 쌓이고 또 쓰러지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쌓인 상태에서 뭔가를 만들어내고 만들어낸 거는 다시 그 정보는 이제 뭐 온도가 올라가면 없어지죠. 그래서 이거는 눈이 숫자를 만들어서 시간을 디스플레이하는 겁니다. 그래서 눈이 만드는 눈이 표시하는 시간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아까 거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우리가 어떤 배움의 과정, 탐색하는 과정, 뭐 이런 거를 한다고 그러면은 도와준다고 그러면 이거는 그런 실용적인 목적보다는 좀 더 심미적인 목적이 더 강한 작품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또 하나의 그 과학관 관련되는 프로젝트인데 좀 한 3, 4년 전에 이제 끝났던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이게 그 국립중앙과학관하고 같이 이제 협업을 했던 거고요. 이때는 주로 육체적인 활동, 그러니까 사실 과학의 원리를 배우면서 육체적인 놀이를 통해서 배우자. 그리고 이제 혼자가 아니라 여러 명이 같이 협업을 하면서 배우게 할 수는 없나? 그래서 그러니까 보면은 요즘에 어린이들한테 많이 이제 결여되어 있는 게 신체적인 움직임, 그다음에 사회적인 어떤 협업 이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런 요소를 이용해서 과학의 원리를 배우게 하자 이런 주제로 한 3년 정도 이제 진행했던 프로젝트입니다. 타이틀은 루미랜드고요. 그래서 그 모든 움직임이 빛으로 이제 변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세 가지 작품이 있고요. 어, 서로 두 명의 움직임을 비주얼라이즈하는 시소가 있고, 이거는 저기 상호작용의 숲이라고 그래가지고 하는 거고요. 이렇게 밑에 가해지는 충격이라든지 둘 사이의 어떤 기울어짐 이런 거를 시각화해서 그 역학의 원리를 이제 느낄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서로 사람 간의 터치를 함으로써 이게 만들어진 에너지를 만들고 그걸 전달함으로써 전기의 원리라든지 에너지가 변환하는 거를 이제 체험할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로 터치를 하면은 그게 전기가 흐를 때 진동이 느껴지기도 해요. 그래서 에너지의 변환, 협업 이런 걸 이렇게 경험할 수 있고요. 이거는 이제 움직임, 봉의 터치 이런 거를 빛으로 이제 전환합니다. 그래서 마치 어떤 전기장이라든지 중력장이 있으면은 그 안에 파티클 이제 인간이 파티클이 돼서 상호작용을 어떻게 하는지를 이제 모사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저희 연구실에 그 지금은 뭐 졸업하고 회사에 취업해 있는데요. 박수화정 학생이 했던 프로젝트이고 밑에 보시면은 이제 이게 슬롭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스노보딩 하는 데인데 실내 스노보딩 하는데요. 그래서 그때 촬영했던 건데 유저 스터디 한다고 가서 그러니까 밑에 보면은 스노보드가 있는데 특이하게 밑에 LED가 막 이렇게 박혀 있죠. 그래서 이거는 이 학생이 워낙에 스노보딩이라든지 뭐 스케이트보딩 이런데 굉장히 관심이 있고 뭐 준 프로 정도 레벨의 어떤 스킬을 갖고 있는 친구인데 이 친구도 이제 운동이라는 거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근데 이제 운동을 할 때 우리가 보면 운동을 예를 들어 코치가 있고 학생이 있으면은 그걸 가르쳐 준다고 그래도 그걸 따라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면 이제 자기 몸의 어떤 몸의 자세라든지 움직임을 스스로 파악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무용을 배울 때도 앞에 거울을 갖다 놓고 항상 이제 그 자기의 어떤 동작 같은 걸 계속 봐가면서 연습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거 같은 경우는 자기의 어떤 무게중심의 변화라든지 아니면 남의 변화도 마찬가지로 그런 거를 즉각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노보드 밑에 발 밑에 그 압력 센서가 있어서 그 압력의 분포를 바로 이제 시각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보드를 갖다 주고 이제 학생과 그 코치가 이렇게 이걸 하다 보면은 굉장히 빨리 터득을 해요. 이게 잘 옷을 입으면 잘 안 보이잖아요. 이게 동작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어떻게 되는지를 금방 그 카피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행동 자체가 어떻게 미러링 되나? 이제 이런 부분도 상당히 이제 그 인터랙티브한 기술을 이용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운동기구라든지 놀이기구에 반영하면은 좀 더 직관적이고 좀 더 재밌게 이제 활용을 할 수 있죠. 이거는 그 조금 된 프로젝트인데 그 스마트폰을 쓰게 되면서 특히 이제 게임을 많이 하는데 우리 보통 보면은 다 앉아 있어도 각자 이제 스마트폰을 가지고 어떤 뭐 웹서치를 하든 뭐 텍스팅을 하든 뭐 게임을 하든 그런 거 하잖아요. 그래서 특히 이런 워낙 이제 스마트폰 중독이라든지 이게 이제 사회적인 어떤 고립 내지는
커뮤니케이션을 이제 방해하는 그런 요인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제 사회적인 상호작용을 좀 더 촉진할 수는 없을까 해서 세 명이 모이면은 세 명의 휴대폰을 여기다 올려놓으면은 같이 게임을 할 수 있는 이렇게 큰 스크린이 되는 겁니다. 잠깐 보여드릴게요. What if we could share and connect smartphones together to play a game? In this study, we suggest 4 types of groupware with mobiles. We conducted design workshop to understand characteristics of them, directionality of interfaces, inter-device space, 사실 이거 디자인할 때는 이제 tangible interaction of 일종의 devices. Based on the 이 여러 characteristics, 스마트폰을 놓고 그게 이제 이어진 어떤 화면으로 될 때 어떤 게임을 만들 수 있나 이런 걸 많이 아이디션 했어요.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어떤 포메이션을 만들고 Collaborating is a rhythm game. Touch the pop of a loop. Think mobile phone. Mobile strategy. Lava Stars is a rhythm game with a radio type interface. Falling stars by touching. Swipe to rotate in movement. A player cannot swipe twice sequentially. Lava Hearts is a rhythm game with a ring type interface. 이거 같은 이제 콜라보 하트라고 그래서 레이더 바처럼 이렇게 돌아가고 있으면은 그게 이제 서로 양쪽에 도와줘야 레이더 바가 길이가 유지가 돼요. 그래서 이제 게임을 할 수 있는 거고요. If there is a mistake, the bar would become shorter. 이렇게 해서 가능하다면은 협동이라든지 협력을 유발할 수 있고 같이 이제 할 수 있는 게임들을 디벨롭했고 그게 이제 어떤 사회적인 효과를 만들었나 이런 걸 연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이거 같은 경우는 보면 우리가 디자인에 배우는 게스탈트 뭐 시각 디자인에서 하는 원리가 사실 적용된 거죠. 그러니까 어떤 포메이션에 따라서 어떤 연속성이 느껴지나 이런 게 있고요. 뭐 기술적으로도 사실 뭐 이런 여러 스마트한 모듈형의 디스플레이가 어떤 식으로 이제 재조합되고 그게 우리가 사용할 때 어떤 게임 경우와 연결되나 뭐 이런 것들을 연구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컨베이어 월드라는 거고요. 우리가 보통 이제 요즘에 뭐 어그멘티브 리얼리티나 증강현실, 뭐 가상현실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거는 이제 혼합현실 게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컨베이어 월드가 있고 이렇게 컨베이어 벨트의 한쪽에는 여러 가지 잡동사니를 올려놓는 이렇게 게임의 세계를 창조하는 사람이 있고요. 반대쪽에는 저 노란 오리를 갖다가 컨트롤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 게임의 세계가 피지컬한 오브젝트하고 디지털한 캐릭터가 서로 이렇게 상호작용을 하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 나야가라 폭포면은 이게 강을 따라서 선을 가지고 올라가야 되고요. 실패하면 이제 폭포 밑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예, 여기서 멈출게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경험하는 게임이라는 게 뭐 버추얼 월드에서만 한다든지 아니면 리얼 월드의 게임도 있죠. 근데 이거는 이제 리얼과 버추얼이 서로 교차하는 영역에서 게임을 하면 어떤 게 가능한가를 이제 실험했던 작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거는 좀 된 프로젝트인데 여기 보면은 약간 영상만 보면 좀 이상하긴 한데 사실은 약간 투명 디스플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반대쪽에 있는 사람하고 이쪽에 있는 사람이 같이 이렇게 이 영상을 봐가면서 인터랙션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처음에 시작할 때 지금 이제 코로나 상황을 예상한 건 아니었는데 우리가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보통 그 병원에 갔는데 어떤 수술을 받아서 그 무균실에 누가 있다. 그런데 이제 혹시 뭐 어린 아이가 있는데 그 친구가 병문안을 왔다 하면은 안에 못 들어가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창문을 사이에 두고 이렇게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때 눈으로는 볼 수 있지만은 뭐 이렇게 청각적으로나 촉각적으로 인터랙션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과연 이런 유리창을 통해서도 좀 더 풍부한 상호작용은 가능하게 할 수는 없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 유리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터치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보자 해서 만들었던 거고요. 그래서 지금 뭐 코로나 사태 같은 경우에 사람의 접촉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서로 이제 게임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죠, 사실. 이거는 2013년에 학교에서 애너하임에 가서 이제 전시했던 거고요. 보면 대형 스크린이 있고 이렇게 문지르는 게 버블을 만드는 거예요. 음악 버블을 만드는데 각각 컬러가 있으면 다른 음계가 있고요. 그걸 터치하거나 뭐 합치거나 떨어뜨리고 그래서 화음을 만들기도 하고 하면서 터치하면 소리가 나고 그래서 양쪽에서 뭐 협연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양쪽에 터치를 하면 큰 웨이브가 생기고 그걸 협연을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는 지금 뭐 참고로 이쪽에 대전에 이제 신세계 백화점이 생기는데 그쪽에 그 과학관이 또 생겨요. 그래서 그 안에 사실 이제 코로나 관련되는 것도 그렇고 좀 격리돼 있으면서 서로 사람들이 유기적이고 좀 긴밀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좋은 타피라고 그래가지고 그쪽에 좀 더 큰 사이즈로 사실 이제 이 디자인을 좀 컨텐츠도 다양하게 해서 지금 이제 인스톨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뭐 글자가 보이죠? 이건 아마 보여드려야 이건 진짜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학생 같은 경우는 그 보통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간판이라든지 글자 있죠, 사이니지 이런 것들이 스태틱하잖아요. 이거를 고정되어 있는 걸 움직이게 하면 어떨까? 꼭 왜 이런 글자는 고정돼 있어야 되나? 물론 이제 화면 안에서는 움직이죠. 근데 이런 물리적인 타이포그라피를 그 움직이게 하자라는 컨셉으로 작품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일종의 이제 보통 이런 기술을 이제 소프트 로보틱스라고 그래서 그 유연한 소재를 이용한 로보틱스 기술에서 많이 이제 사실 활용합니다. 그래서 그 이 안에 그 실리콘으로 되어 있는 안에 이제 일종의 그 어떤 비어 있는 공간이죠. 캐비티를 만들고 이제 거기에 공기를 어떻게 주입하냐에 따라서 이렇게 이게 글자가 이렇게 휘어집니다. 이제 그런 원리를 이용한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제 쭉 보여드렸는데 사실 이 안에는 뭐 너무 다양해서 주제도 그렇고 장르도 그렇고 워낙 다양해서 이 일관성을 찾기 힘들 수도 있는데 공통적인 거는 기술이란 재료를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은 좀 즐거운 경험을 만들어내나 이게 이제 공통적인 토픽이라고 볼 수 있어요. 공통점이 있고 사실 사용하는 재료, 디자인 재료나 기술 이런 거는 저희는 이제 크게 뭐 어떤 구애를 받거나 따로 뭐 이렇게 편식을 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이제 뭐 어떤 거든지 이제 디자인의 재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좀 더 다른 시각으로 해석하고 거기에 맞는 그게 적용될 수 있는 좋은 컨텍스트를 찾고 이런 거를 이제 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시간상 뭐 여기 있는 것들을 다 보여드리기 어려울 것 같은데 그 이런 특히나 요즘에 보면 모든 제품들이 그 상호작용성이 높아지잖아요. 예전에는 이제 정지해 있는 어떤 제품이 이었다고 그러면 지금은 많은 부분이 그것과 직접 그 액션과 리액션에 따라서 인터랙션 할 수 있는 그런 대상으로 바뀌는데 그래서 인터랙티브한 기술들이 많이 적용이 되고 그게 어떤 상호작용, 그러니까 사용자 경험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 여러 사례들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 펩시 콜라에서 일종의 그러니까 그 빌로 더 라인이라고 그러죠. 그 BTL 광고를 한 겁니다. 이게 설치물로서. 그래서 이 보면은 이거는 사실 스크린이고 저 안에 UFO가 있죠. 예, UFO가 있는데 그 UFO는 사실 있는 건 아니고요. 저 반대쪽에 카메라가 있고 그거를 이제 증강현실을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보이게 한 겁니다. 그래서 잠깐 보여드릴게요.
못 보여드릴 것 같고 이 정도일 것 같은데 사실 뭐 이거는 그런 증강현실이라는 거가 우리가 이제 많이 회자가 되고 사실 뭐 스마트폰에서도 그걸 많이 쓸 수 있고 요즘에 워낙 이제 흔한 기술이잖아요. 근데 이런 기술들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효과는 다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이거는 이 맥락이 굉장히 여기에 잘 맞죠, 사실 맞고 그 여기서 뭐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 뭐 이런 것도 이제 여기에 잘 담았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보여드렸던 거고요. 이거는 버들이라고 2014년 제가 이게 작품을 전시하러 이제 밴쿠버에 갔을 때 그 옆에 부스에서 전시를 하고 있어서 그때 체험을 한 적이 있는데 이게 스위스에 있는 어떤 디자인 대학과 그 다음에 엔지니어들이 콜라보레이션해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VR 컨텐츠가 좀 나오기 시작할 무렵에 했던 건데 역시 디자인의 영감이 많이 들어가겠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여드린 거고 이거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말 그대로 버들리라는 게 이제 새처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제 그 이카루스가 돼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새가 돼서 이렇게 뭐 뉴욕의 상공을 막 나른다든지 그런 체험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재밌는 거는 뭐 그냥 이제 VR로 하는 게 아니라 사실 바딜리안 인터랙션, 그러니까 몸을 사용한 어떤 상호작용을 있기 때문에 굉장히 몰입감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걸 날개를 접고 저으면 앞에 이제 선풍기가 있어서 그 바람을 다 맞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감각으로 그 상황을 경험할 수 있고 어마어마한 몰입감과 이제 감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VR 기술이라도 디자이너가 이렇게 접근을 하면은 많이 다르구나 이런 걸 이제 느꼈던 사례입니다. 이거는 라파엘로 단드리아라고 이제 그 스위스 연방공대에 계신 교수님인데 이분은 꽤 유명한 분이에요. 이렇게 드론으로 뭔가 이렇게 뮤지컬 퍼포먼스를 한다든지 뭐 그 중에 하나죠. 이게 그런 사례인데 그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이 그 이런 전등같이 무대 위에서 이렇게 움직이면서 같이 군무를 하는 영상을 보신 적이 있을 텐데 이분은 이제 엔지니어지만은 디자인 마인드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심의안이 굉장히 있으신 분 같아요. 그래서 같은 기술을 쓰더라도 그 기술의 어떤 효용을 살리되 그 사람이 감성적으로 쉽게 다가갈 수 있고 그 감동을 느낄 수 있는 컨텐츠로 이렇게 포장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여드린 거고요. 이건 이제 페이퍼 머신이라는 건데 이제 프랑스 디자이너들이 그 디자인한 작품이에요. 이제 실제 제품화가 아마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런 디자인 프로젝트 중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술을 어떻게 디자인에 녹여내나 이런 그 사례 중에 좋은 거라서 잠깐 데모를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We live in a world of invisible beauty. Electronics are everywhere. A mysterious life is hiding inside these black boxes. Papier machine sheds light on it. 이렇게 인터랙티브한 기술들이 많이 쓰이는데 Papier machine is a series of six 이분들이 experiences 생각한 where 거는 electricity 그러니까 종이라는 is 매체에 이런 인터랙티브한 기술을 어떻게 잘 내장을 시킬까 여기에 그 관심을 갖고 굉장히 많이 탐구를 했어요. Hold it, assemble it, draw on it, build with it, and above all, you will play with it. 그래서 Printed with silver. 종이 Its 장난감인데 접기만 possibilities 하고 are extended 이게 quite 하면은 beautiful. 움직임에 반응하는 그런 그 인터랙티브한 토이가 돼요. With papier machine, you will bring paper to life. You will play music, miracle, challenge gravity. You will create a whole family of toys with a simple button cell, a sound component, a marble roll, and your pencil. Hey, we are Papier Machine from Paris. This is me, Agnès, on your right, and these are Raphaël and Mario, both designers running their own studio. We've been working on Papier Machine for almost 3 이분들이 years 이제 now. 디자인하는 광경이고요. Intrigued by those black boxes around us, we started 사실 보면은 굉장히 티피컬한 어떤 디자인 스튜디오의 모습인데 제가 이제 엔지니어의 접근과 디자이너의 접근이 다른 거는 이제 디자이너는 어디까지나 응용의 선단에 서 있잖아요. 마지막 끝이고 이제 그거는 그런 제품이나 서비스가 그 소비자나 뭐 사용자가 이제 그걸 받아서 그 효용을 느끼고 이제 즐거움을 느끼고 할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기술 자체가 그냥 던져지는 게 아니라 충분히 숙성되고 소화가 돼서 제품이 이제 얹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이 디자인 과정에는 굉장히 필요해요. 그래서 뭐 이 기술의 레벨이 높고 낮고는 상관없는 것 같고요. 근데 이분들 하는 거 보면은 수많은 실험을 이렇게 그래서 with 합니다. our day-to-day devices, and we discovered an invisible world made
interiors, graphics, and even smell. Circuits hide the surprising narrative potential that we wanted to make visible. We studied a list of all the existing components and tried to 그래서 repeat 이렇게 them 서킷을 ourselves. 가지고 MacGyver style. 뭐 That's 수없이 when we 실패를 realized 해가면서 the potential of 테스트를 하죠. designing paper with 어떻게 electronics. 종이의 회로를 만들어야 We 되는지 learned 이런 about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selective ink, managed to get some, and made experiments to master it. It meant tes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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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예, 그래서 수많은 테스팅을 거쳐서 이렇게 디자인을 한 겁니다. 시간상 뭐 다 보여드리진 못하고요. 나중에 이제 자료를 보시면은 이게 웹사이트에 가시면 디테일을 더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이라는 재료를 그런 장인 정신과 신비한 그리고 창의성을 접목해서 정말로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감동을 주는 제품으로 만든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많이 알려진 사례인데요. 그 달즈앤포라고 해서 약간 리테일 디자인 쪽 그러니까 아마 디자인 회사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카피한 사실 인스톨레이션도 많이 있고요.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그 약간 터치 센시티브한 그 재료 이런 것들을 전시에 잘 활용한 사례예요. 이렇게 지금 설치하고 있는 장면이고요. 이 정도에서 마치겠습니다. 뭐 그래서 여기 뭐 이용되는 거는 기술로 보자면은 그러니까 터치를 센싱하는 기술하고 그다음에 그 프로젝션 매핑 기술이 이제 활용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기술의 난이도보다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거를 굉장히 로텍에 가깝게 포장했지만은 사실 안에 보면은 굉장히 이제 높은 기술에 있는 거고요. 사람이 직관적으로 이런 컨텐츠와 상호작용할 수 있고 안에 숨어 있는 컨텐츠를 이제 그러니까 체험할 수 있게 이제 만든 겁니다. 이게 생각보다는 강연 시간이 빨리 지나가서 제가 약간 스킵을 하겠습니다. 스킵을 하고 예. 이 뒤에 3챕터하고 4챕터는 이제 말씀드릴 시간이 많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예. 이 작품이 제가 좋아하는 작품 중에 하나고요. 아마 도시 스케일에서 기술이 사용된 좋은 사례인데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드레스덴이라고 독일에 있는 동부 쪽에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도시인데 이 도시를 방문하면은 이게 아마 예전에 인스톨돼 있고 지금은 이제 철거될 수 있는데 그때 이제 이게 인스톨돼 있을 때 보면은 이런 난간이 있어서 여기 도시의 뷰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전망대예요. 전망대인데 거기에 가면은 별거 없어요. 없는데 이 난간 쪽에 이런 게 붙어 있어요. 이제 오른쪽 위에 있는 것처럼 이게 이제 13.2.1945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사람들이 이게 뭔가 싶어서 굉장히 이제 궁금해하죠. 그러다가 그리고 사람이 난간 위에 이렇게 이렇게 웅크려져 있는 픽토리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다가 사람들이 이렇게 한번 자기도 자세를 취해봅니다. 이제 그러면은 갑자기 윙 하는 소리가 들려요. 윙 하는 소리가 한참 들리다가 펑 하는 소리가 또 들립니다.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뭐지? 그러다가 가만히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1945년 2월 13일 이게 무슨 날이냐면은 이 드레스덴이라는 도시가 그 유럽에서도 작지만은 굉장히 아름다운 도시였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그 도시가 연합군의 공습에 의해서 초토화된 날이에요, 사실. 그래서 이게 보면은 이 도시를 방문하는 방문객들한테 어떻게 하면은 이 도시의 역사를 알려줄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이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똑같은 경험을 한다면은 아마도 이 경험은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그렇죠? 이 도시가 어떤 도시구나라는 것도 이제 잊지 못하겠죠. 근데 보통 이제 우리가
익숙한 거는 이런 데 가면은 이제 큰 푯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는 이렇게 막 텍스트로 써 있겠죠. 1945년 2월 13일 뭐 연합군의 공습에 의해서 이렇게 쭉 써 있는 게 보통이죠. 근데 이제 그런 거는 우리가 봐도 집에 가면은 거의 다 잊어버립니다. 거의 생각이 안 나죠. 그래서 이 과연 이런 사용자 경험 차원에서 이런 기술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나, 아니면 이런 거를 어떻게 똑같은 콘텐츠라도 이게 전달할 수 있을까? 뭐 이 사례를 보면은 우리가 그 좀 더 스마트한 방법이 뭔가를 알 수 있죠. 그래서 기술의 그 여기서 이제 사용된 기술은 사실 뭐 별거 아닙니다. 이렇게 우리가 골전도 전화기라고 있죠. 이렇게 갖다 대면은 뼈를 통해서 진동이 전달되기 때문에 이게 된 순간에만 이렇게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체험자 입장에서는 이게 하나의 어떤 매직과 같은 거죠.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이게 뭔가, 그러니까 그런 이게 과학의 원리, 그런 기술의 활용, 그 다음에 이런 역사적인 사실, 공간적인 세팅, 이런 게 거의 이제 퍼펙트하게 매칭이 돼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게 스마트한 디자인을 위해서 기술을 활용한다는 거는 그런 고민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어디에 어떻게 쓰이나? 그래서 제가 이제 세 번째 챕터가 되겠는데요. 그럼 어떻게 그걸 할 수 있나? 이게 이제 디자인적 사고라고 할 수 있는데, 보통 이제 디자인적 사고 하면은 뭐 이렇게 그 다양한 기법들이 있고 뭐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 학생들이 그런 디자인 방법론 이런 걸 통해서도 물론 이제 디자인 사고라는 걸 배우기도 하지만은 형식적으로, 그런데 나중에 보면은 디자인적 사고의 특징이 뭔가를 이렇게 나름대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저는 그 이게 이제 이거는 보통 우리가 뭔가를 그 문제를 해결할 때 일이 있고 그다음에 인공물이 있으면은 보통 우리가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도구를 써요. 그게 아티팩트죠. 그래서 그 일반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때는 물건을 이용해서 어떤 일을 수행합니다. 근데 디자이너가 디자인을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어떤 일을 서포트하기 위해서, 일을 지원하거나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인공물을 만들죠. 제품이라든지 뭐 앱 같은 걸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이클로 이제 운영이 돼요. 그러니까 뭐 동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문 디자이너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고 그걸 이용해서 우리는 일상적인 문제를 해결하죠. 그래서 보면은 이런 형태로 수많은 제품들이 있어요, 사실은. 근데 많은 디자인이 있고 수많은 형태가 다른 디자인이 있는데 보면은 기능은 똑같아요. 이거는 사실 철한다는 기능이죠, 뭔가를. 근데 동일한 기능이 있어도 사실 사용자 경험은 굉장히 달라요. 다. 뭐 여기 있는 거를 다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같은 시계인데 뭐 왼쪽에 있는 거는 앞에 있는 사람의 동작을 따라하는 시계고 두 번째 있는 거는 네덜란드 스키폴드 공항에 있는 시계예요. 이거는 이제 사람하고 1대1 스케일로 돼 있어서 저 인부가 매 분마다 분침을 뭐 때에 따라서 시침을 이렇게 그립니다. 하루 종일 그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 있는 거는 RCA 학생이 예전에 디자인했던 시계인데 벽면에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데 글자가 이렇게 계속 바뀌어요. 그래서 안에 이제 그 저항 어레이가 있고 온도가 바뀜으로써 겉에 표면에 그 열에 감응하는 어떤 페인트가 묻어 있어가지고 발려져 있어서 실제로 매직과 같이 계속 시간이 이제 디스플레이 되는 거고요. 뭐 오른쪽에 있는 거는 수많은 시계가 혼돈의 어떤 패턴을 보이다가 어떤 시간이 되면 정렬이 돼서 그 시간의 어떤 이미지를 보여준 겁니다. 잠깐 제가 이건 아마 상상하기 힘드셔가지고 보여드릴게요. 네, 이런 시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기능은 동일하죠. 근데 이제 우리가 경험하는 거는 다르죠. 그래서 이게 보면은 한 세 가지 레이어로 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이제 그 우리가 디자인을 하다 보면은 사실은 동일하지 않고, 이거는 그 비전 인 프로덕트이라는 책에서 제가 이제 예, 참고를 한 거고요. 그 네덜란드 델프트 공대에 디자인 전공이 있고, 거기에 폴 해커트 교수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내신 책에 있는 모델이에요. 그래서 맨 밑에 있는 게 이제 제품의 레벨이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실체화되는 거고, 중간에 인터랙션이 있고, 그 위에가 컨텍스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위에 있는 컨텍스트에 해당되는 거는 뭐 가치라든지 뭐 사용자 경험 이런 거고요. 중간에 있는 거는 기능이나 상호작용이라고 보시면 되고, 맨 밑에 있는 레이어가 피지컬하게 구현된 거, 뭐 형태라든지 사용자 인터페이스 아니면 뭐 CMF 이런 게 다 밑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사실은 우리가 디자인을 할 때는 세 가지 레이어로 같이 고민해야 됩니다. 이제 보통 디자인 프로세스는 뭐 이렇게 그 더블 다이아몬드 모델로 정의가 되죠. 근데 기술을 다룰 때 보면은, 제가 가만히 보면은 디자인 프로세스를 보면은 이 아까 세 가지 레이어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그걸 아이디어를 디벨롭하는 과정을 보면은 흐름이 한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부분 컨텍스트를 생각하고, 테크놀로지를 이제 그걸 구현하게 하는 부품 레벨이라든지 재료 레벨을 생각하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이제 재료를 보면서 영감을 얻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컨텍스트에 쓰면 좋겠다, 이런 목적으로. 이런 경우가 있죠. 그래서 보통 이런 거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용자 경험이 있고, 인터랙션이 있고, 테크놀로지가 있으면은 사실은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약간 하향적인 탑다운의 어떤 방식이 있고, 사고가, 그 다음에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그러니까 어떤 디자인 재료로부터 영감을 받아서 이런 게 쓰일 만한 좋은 컨텍스트를 생각하는, 상황을 생각하는 그런 상향식의 어떤 어프로치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로 귀결되진 않고, 그러니까 디자인을 하다 보면 이런 수많은 어떤 그 일종의 반복 작업 이런 거를 하면서 작업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목표를 세우고 기술을 활용하고 이렇게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상황, 그 다음에 해결해야 되는 어떤 일들,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그런 것에 대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여기에 가장 적합한 기술들을 찾아내고 재료를 쓰고 하면서 그런 실제 구현된 것과 그게 발현되는 어떤 상황들, 이런 것들을 오가면서 작업을 하게 되죠. 근데 보면은 그러니까 디자인을 배우면은 디자인 띵킹에 익숙해지고, 그럴 때 우리가 보통 하는 디자인과 그렇지 않은 경우를 대비해서 제가 몇 가지를 보여드릴게요. 보시면은 왼쪽에 있는 거는 제가 진도구라고 써 있는데, 진도구라는 거는 원래 이제 일본어로 그 진귀한 발명, 어떤 면에서는 이제 그대로 얘기하면은 그 쓸모없는 발명이라고 생각해도 돼요. 이게 그 말도 안 되는 이제 발명들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아마 그 광고에도 이런 주제로 아마 광고가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엉투당투한 어떤 발명품. 오른쪽에 있는 건 뭐 제가 생각해 그 디자인이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왼쪽에 있는 걸 보시면은 스위스 군용칼 형태의 올인원 타입의 어떤 농기구예요. 그래서 삽과 낫과 호미 이런 게 이제 일체로 돼 있는 거고요. 이거 하나만 가져가면 모든 일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실제로 그 말도 안 되는 발명이죠. 이걸 가지고 나가서 일을 하기에는 너무 크죠. 무겁고.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이건 말도 안 되는 디자인인데 사실은. 근데 우리가 보통 그런데 디자인하다 보면은 여러 기능을 합친 그런 멀티퍼포스라고 하죠. 그 다기능형의 어떤 제품이라든지 이런 아이디어를 내놓고, 이거는 정말 파워풀한 거야, 이건 좋은 디자인이야, 이렇게 보통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렇고 저희 학생들도 이렇게 아이디어를 가져오다 보면은 가장 많이 이제 오류로 범하는 게 이쪽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크리에이티브하고 정말 좋은 디자인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진도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대신 오른쪽에 있는 거는 뭐 너무나도 여러분들이 잘 아는 아이폰이고요. 근데 아이폰은 처음에 나왔을 때 사실 저도 그 전에 뭐 PDA라든지 스마트폰의 뭐 초기 버전을 써보긴 했는데, 많은 기능이 있는데 뭐 하나도 제대로 쓸 수 없었던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왼쪽에 있는 거하고 비슷하죠. 수많은 기능이 있는데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도 뭐 못하는 거죠. 근데 그거를 여러 기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능 간의 앙상블을 이루고 사람들이 충분히 수용할 수 있게 하고 그 효용을 느낄 수 있게 한 게 바로 이제 아이폰이죠. 그래서 얼마나 이제 많은 기능을
합침에도 불구하고 통합함에도 불구하고 앙상블을 이루고 이게 의미 있게 만드는가,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그 디자인과 그렇지 않은 거의 어떤 차별화라고 볼 수 있고요. 내 디자인이 왼쪽에 해당되는지 오른쪽에 해당되는지를 잘 보면 돼요. 그러면 좋은 디자인으로 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그젠플이고요. 사례인데 왼쪽에 있는 거는 이건 이제 원래 진도구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거기서 발췌한 거고요. 이거는 그 왼쪽에 있는 거는 친환경 목적으로 지구를 생각하면서 했던 그 일종의 태양 전지로 돌아가는 회중 전등이에요. 플래시라이트.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목적으로 잘 디자인한 건데 생각해 보면 이제 밤에는 태양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동작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 맥락을 무시하거나 잘 모르는 디자인인 겁니다. 근데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이게 이제 N 퍼니처 그룹인가라는 데인데 이게 테라라는 어떤 저기 의자로 알고 있어요. 이걸 주문을 하면은 옛날에 디자인된 건데 아마 최근에 킥스타터에 또 올라온 걸로 알고 있어요. 사면은 카드보드가 잘려진 게 있고 그걸 이제 조립하면은 이 오른쪽에 그 위에 있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잔디밭에 나가서 잔디를 파고 의자를 놓은 다음에 흙을 붓고 잔디씨를 뿌리고 한 몇 달 지나면은 오른쪽에 있는 잔디 의자가 돼요. 한 몇 년 지나면은 안에 있는 아마 종이도 다 분해가 되겠죠. 그러니까 나중에 남는 거는 의자 형태밖에 남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 이해를 못할 수 있는데 유럽 같은 경우는 햇볕이 부족해서 가끔 해가 뜨면은 많은 사람들이 나가서 일광욕을 하거든요. 이제 그때 의자를 들고 나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대부분 이제 들고 오는 거를 까먹기도 하죠. 그래서 아예 이 디자이너들은 그냥 잔디밭 자체를 의자로 만들자라는 컨셉으로 이제 의자를 디자인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쪽은 컨텍스트를 완전히 무시한 거고 한쪽은 그 컨텍스트를 너무나도 이제 잘 활용한 거죠. 이게 마지막인데요. 그 왼쪽에 있는 거는 약간 연식이 되신 분들은 뭐 아실 거고 여기 있는 분들은 대부분 아실 거예요. 예, 공중전화. 근데 많이 쓰실 때 보면은 휴대폰이 나오기 전에는 공중전화 하려면 많이 뭐 2~30분 기다려야 될 때도 있고요. 이렇게 장시간 전화하는 분들이 가끔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장시간 전화를 못하게 하도록 발명한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런 발명을 하면은 문제가 많이 생기죠. 이게 이제 노약자라든지 그 힘이 없는 분들은 쓸 수가 없죠. 근데 이제 말도 안 되는 발명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렇게 우리가 디자인하거나 발명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경우가. 그래서 하나의 문제를 해결했는데 두세 가지 문제가 또 그러니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풍선 효과라고 그러죠. 여기를 누르면 이쪽이 계속 나오고 이렇게. 그래서 사실 디자인은 부분적인 솔루션의 합이 아니에요, 사실. 그래서 분명히 여러 문제가 있고 그 문제는 서로 이렇게 상충이 되거나 양립할 수 없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그런 문제를 통합적으로 제압을 해야 되죠. 근데 그거는 이제 어디까지나 통합적인 그 통찰력, 굉장히 그 통합적인 안목이 필요해요. 이제 그거에 비해서 오른쪽에 있는 거는 뭐 여러분들 디자인 전공하셨으면 아시는 분들 계실 것 같긴 한데, 이거는 이제 형태로 봐서는 뭔지 잘 짐작이 안 갈 수도 있는데요. 구두주걱이에요. 그래서 구두주걱 여러분들 쓰시다 보면은 출근할 때 신발을 신으려고 하면은 어디선가 꺼내서 신고 어디 둬야 될지 몰라서 그냥 내려놓잖아요, 많이. 그러니까 이게 사용할 때 유저빌리티하고 거치할 때 거치 편의성하고가 이게 충돌이 돼요, 사실. 그래서 뭔가 항상 천대를 받거나 이게 뭔가 끼림직한 제품 중에 하나가 바로 구두주걱인데요. 이게 낸도라는 그 디자인 그룹에서 한 거죠.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은 그걸 교묘하게 양립을 잘 시켰어요. 그래서 거치할 때도 너무나도 아름다운 하나의 조각으로서 거실에 놓을 수 있고 사용할 때도 쉽게 여기 자석으로 붙어 있기 때문에 떼서 신발을 신고 그 다음에 붙여놓기만 하면 이제 끝이죠. 그래서 그런 좋은 사용성과 그 다음에 뭐 일종의 설치나 거치성 이런 것들을 이제 양립을 시킨 사례죠. 그래서 이게 뭐 심플한 디자인이기 때문에 이런 솔루션이 쉽게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수도 있는데 사실은 디자이너가 잘하는 것 중 하나가 그런 통합적인 안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이제 제가 설명을 많이 드리진 않을 것 같은데요. 특히 오른쪽에 그 일종의 가성비라고 그러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술을 쓸 때는 보통 다다익선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절대 그렇지는 않고요. 이제 기술은 적게 사용할수록 좋고요. 당연히
기술 비용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적정 기술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적은 기술로 많은 효용을 내게 하는 게 좋겠죠. 이제 가성비 좋게 기술을 써야 된다. 그 다음에 일종의 이제 다양성 속에서 통합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그 디자이너 같은 경우는 이런 수많은 기능이라든지 이런 기술을 활용하다 보면은 거기서 이제 우리가 기술에 함몰될 수도 있고요. 그게 하나하나가 다 부조화를 줄 수 있는데 그 안에서 통합성을 만들어내는 거. 그다음에 네 번째 보면 이제 옵티멀 매치라고 돼 있는데 적절한 컨텍스트에 적절하게 이제 활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디자이너가 이게 많은 그 공부를 하고 또 프로젝트를 하고 경험을 쌓으면서 상당 부분은 이제 기술을 잘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그 다른 그 분야에 있는 분에 비해서 그런 트레이닝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기술 하면은 또 우리가 그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또 오해를 하거나 아니면 잘못 사용하는 경우도 많아요. 아까 얘기했던 그런 사례들이죠. 이제 무조건 많이 넣는다, 아니면 컨텍스트를 잘 관찰 안 한다. 그 다음에 하나를 해결하면 되겠지. 뭐 이렇게 되는데 그런 사례를 우를 범하지 않고 이제 반대쪽으로 이제 우리가 사고를 한다면은 훨씬 더 좋은 디자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마지막 챕터는 제가 다 설명을 드리기 어려울 것 같고요. 이 정도로 아마 시간상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희 오늘 마지막 강연까지도 저는 충격의 연속입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혹시 저는 사실 질문 드릴 게 너무 많은데 지금 시간상 다른 분 질문 한번 저희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부분 있거나 네, 뭐든지 저희, 뭐, 예. 예. 교수님께 궁금하신 부분 있으실까요? 저 질문은 아니고 제가 여태까지 아트웍을 중심으로 디자인을 했었었는데 교수님께서 이제 그 기술을 활용한 디자인은 그 이제 디자이너가 앞으로 기술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디자이너가 더 이상 뭔가 전통적인 방식의 붓과 펜을 사용하는 디자이너가 아니라 기술을 사용하는 디자이너가 앞으로 좀 살아남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 뭐 사실 뭐 강연을 다시 하려는 건 아니고요. 이게 보면은 그 마지막 페이지에 있는데 사실 그럼 기술이 많이 발전하고 이 기술을 디자이너가 많이 활용하는 디자이너가 필요한가 꼭 그렇지는 않고요. 사실 디자인이라는 학문 자체도 뭐 산업혁명 때문에 생긴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 뭐 AI라든지 4차 산업혁명 해가면서 새로운 어떤 디자인의 재료라든지 그걸 이용한 분야가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어디까지나 이런 것들은 하나가 없어지고 하나가 생기고 이런 건 아니고요. 당연히 이제 공존하는 거고 그 가치도 당연히 다 중요한 거고. 그래서 저는 아주 전통적인 그 로텍의 디자인이나 아니면 아예 테크놀로지가 별로 관계없는 디자인도 좋아하고요. 사실은 뭐 어떤 경우는 뭐 그 이런 디자인을 그러니까 기술을 많이 활용하는 디자인도 하죠. 근데 기본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건 디자이너는 기술을 멀리해서도 너무 가까이 해서 안 된다라는 게 제 입장이에요. 왜냐면 너무 가까이 하면은 기술에 종속적이 되고 마치 이제 여름에 그 가로등이 있으면은 불나방들이 너무 가까이 가다 보면 이제 안 되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기술의 디자이너가 너무 가까이 가는 것도 문제고 아니면은 너무 그 기술에서 멀어지면은 사실은 많은 기회를 놓치거든요. 그래서 뭐 그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기술을 이해하되 본인의 또 입장이 있고 추구하는 바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 사실 활용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말씀 감사하고요. 전 정말 질문 드릴 게 많은데 전 나중에 개인적으로 좀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마지막까지 정말 저희 이번 강연 좋은 강연으로 꽉 채워주신 저희 이우은 교수님께 큰 박수 한번 다시 한번 주시면서 이번 강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